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실무로 배우는 엑셀 2019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엑셀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는데 엑셀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한 엑셀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팁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셀 범위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셀 병합, 셀 가운데로 라는 셀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문자 데이터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원하는 셀로 좀 먼 셀로 가고자 할 때 이름 상자에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 F5키를 누르고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홈을 눌러주면 A1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홈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방법, 컨트롤 End입니다. 워크시트에 있는 마지막 행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행으로 가고 싶다.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컨트롤 방향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눌러주면 이전 시트, 다음 시트로 이동됩니다. 자, 셀 범위를 지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비연속적인 범위를 지정할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연속된 범위 지정을 할 때는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특정 셀까지 범위 정기, 좀 멀리 있어가지고 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Shift, 엔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처음 셀 클릭, 이름 상자의 마지막 셀을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연속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컨트롤 Shift 방향키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범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Shift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에 특정한 셀을 지정하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데이터가 입력된 전체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 시트 전체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비어있는 셀을 한번 눌러주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셀 병합하지 않고 셀을 가운데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병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합할 부분을 영역 지정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지 않고 데이터를 배치할 수가 있는데 영역 지정을 하고요. 네, 셀 서식 컨트롤 2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와도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엑셀을 진행하면서 내가 바로 전에 사용한 명령어를 반복하고자 한다. 그러면 F4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여러 셀에 값을 입력을 하고자 할 때는 영역 지정을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0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분수를 입력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입력하고 어떤 내용을 적어주면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컨트롤 세미콜론은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것,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은 현재 시간 입력하는 것, 그 다음에 today 함수 사용할 수 있고 또 now 함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작은 따옴표를 눌러주면 위쪽 셀과 같은 값을 입력할 수가 있고 Alt 방향키를 눌러주면 위쪽 셀에 입력된 연속된 데이터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살펴봤는데 직접 엑셀 화면에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입니다. 네, 우리가 공공자전거 파일을 불러오세요. 굉장히
용량이 큰 거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곳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다가 F5000 셀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주냐면 이게 이제 F의 5000 셀 가면은 여러분이 물론 방향키로 천천히 눌러도 되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천천히 돌려도 언젠가는 F5000 셀로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빠르게 한 방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F5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 곳을 지정해주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F5000 셀로 바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F5키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클릭을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H9000 셀로 한번 가볼까요? H9000 하고 엔터를 치면은 H9000 셀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F5키를 눌러도 되고 여기엔 셀 이름 상자인데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해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너무 멀리 왔잖아요. A1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홈키를 눌러주면 A1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하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하고 엔드 키를 눌러주면 여기가 데이터의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없죠. 그래서 여기가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67만 번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데이터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컨트롤 엔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홈키다, 엔드키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키보드 백스페이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다가 A1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컨트롤 홈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워크시트의 마지막을 구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셀에다 마우스를 놔두고 컨트롤 방향키 아래로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엑셀의 마지막이 됩니다. 네. 그래서 148,576이다 라는 것은 2의 20승이에요. 그래서 갖다기 해주고 2의 20승을 눌러주면은 잘못 눌렀죠? 갖다기 해주고 2의 20승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게 148,576이 되고요. 오른쪽 끝을 구경하고 싶다.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주면 여기가 오른쪽의 끝이에요. 얘는 숫자로 얼마일까? 갖다하게 해주고 컬럼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16,384번째고 자 이거는 이에 14승 2의 14승에 대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홈키를 눌러주면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여기에 마지막 행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 아무 데서나 컨트롤 방향키 아래로 눌러주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열로 가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곳에서 컨트롤 방향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컨트롤 홈을 눌러주면 다시 A1으로 이동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대요소 번호에 있는 데이터만 내가 모두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누르면서 아래로 방향키 눌러주면 어때요? 마지막 행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아래로 가는 거 눌러주면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Shift 방향키 아래로 가는 걸 눌러주면 돼요. 되겠나요? 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홈 눌러주면 되죠. 또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마우스를 놔두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모두 선택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A1에서 컨트롤 Shift 아래로 오른쪽으로 컨트롤 Shift 오른쪽, 컨트롤 Shift 아래쪽 이렇게 해도 모든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를 눌러도 모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시트지는 이렇게 눌러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페이지 다운 눌러주면 시트 간의 이동이 돼요. 네, 컨트롤 누르면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시트지 간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홈을 눌러서 A1으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컨트롤 홈을 누르면 A1으로 오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범위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클릭해주고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해주면 비연속적인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색깔 한번 눌러주면 비연속적인 범위의 색깔을 칠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연속적인 범위를 지정을 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지만 또 클릭해주고 Shift 클릭해서 비연속적인 범위 지정할 때는 컨트롤, 연속적인 범위 지정할 때는 Shift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A1을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영역 지정을 하는데 끝까지는 아니고 한번 I20셀까지 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I3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셀을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I30을 써요. 그리고 엔터 치지 말고요. Shift 엔터를 쳐봐요. 네, 그러면 그 처음 클릭한 데서부터 이렇게 연속된 범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홈으로 올라오고 컨트롤 홈 눌러서 오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하면은 연속된 범위를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클릭해주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연속된 범위의 데이터를 모두 선택할 수가 있고 바깥쪽 여기 눌러주고 컨트롤 A를 눌러주면 여기 있는 워크시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컨트롤 홈 눌러서 A1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시트 G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시트 1로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A2부터 I1까지 드래그를 해서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게요. 그래서 자, 엑셀 2019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곳에다가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다가 장소, 이름, 주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월 해가지고 체육핸들을 이용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사분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2사분기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사분기가 되는데 그냥 여기 3사분기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각각을 한번 병합해 볼까요? 드래그 해주고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해서 병합. 됐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한번 테두리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두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가운데 정렬 한번 정확하게 해주고요. 여기는 한번 색깔을 줘서 병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할 건데 여기까지 다 해볼까요?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면 해지가 되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한번 병합이 되죠. 굵게도 한번 주고요. 좀 키워서 예쁘게 마련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는요. 자, 여기가 병합이 되어 있고 병합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시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병합된 셀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를 활용할 수가 있냐면은요. 자, 병합한 거를 일단은 해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해지, 얘네들도 해지, 얘네들도 해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A2부터 이제 L2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자, 셀 서식을 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춤을 눌러보세요. 자, 맞춤에 보면은, 가로에 보면은 선택 영역에서 가운데가 있어요.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데이터가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병합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르면 여러분이 하나씩 클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여기가 있지만 눌러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엑셀 2019 학습하기는 A2에 썼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하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를 드래그하고 나서 F4를 눌러주면 방금 한 작업을 반복하게 해줘요. 자, 1, 4분기 드래그, 3, 4분기 드래그 해서 자, F4 눌러주면은 바로 이제 가운데로 오는 거죠. 이 영역에서 가운데. 눈에는 병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해주고, 네, 확인 눌러주면은 세로는 안 되는 걸 보이죠? 네, 그래서 자, 얘는 어쩔 수 없이 병합. 얘도 세로는 병합을 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시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를 해보세요. 네,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는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는 여러 셀에 같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클릭해주고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원하는 곳을 지정한 다음에 자, 여러분 성함 한번 쓰고요. 엔터를 치지 말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영역 지정해 놓은 데가 모두 내용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빈 셀에다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번호다라고 쓰고 나서 비율이다 라고 이제 적고자 합니다. 번호는 00001이라고 쓸 거예요. 5자리예요. 0001이라고 쓰고 자, 엔터를 쳤더니 앞에 있는 0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자, 따옴표 하나짜리를 해주고 00001 해주면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다라고 하죠. 작은 따옴표를 지정해주면 입력한 값이 그대로 셀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서 1은 오른쪽 정렬이죠. 숫자 1이고 얘는 문자예요. 왼쪽부터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5/6이라고 할까요? 네. 7/6이다 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엔터를 쳤더니 얘가 7월 6일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는 자 다운표하고 7/6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 어때요? 이 문자 그대로 입력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작은 따옴표 하나 하고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하면 모두 문자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빈 셀에다가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세미콜론을 쳐주면 현재 날짜를 알려주고요. 또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을 알려주면은 엔터 현재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또 어떤 함수로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today 가로 열고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오늘 날짜를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또 now도 있어요. now하고 엔터 치면 어때요? 오늘 날짜와 시간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 빈 셀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상품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는 상품명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1번이다. 상품명이 과자입니다. 가격은 7,8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할 거냐면 2번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작은 따옴표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작은 따옴표. 그러면 바로 위에 입력된 것과 똑같은 값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78,000원 너무 비싸죠. 7,800원. 얘는 똑같은 뭐 9,700원 크기가. 그리고 나서 일단 좀 그러니까 서울시 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조금 늘려봤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랑 똑같은 거 입력을 하고 싶다건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주면 바로 위쪽 셀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여러분이 근데 이제 여기다가 Alt 방향키 아래 걸 눌러보세요. Alt 방향키 아래.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입력된 내용을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까지 가자미와 서울시 시민고시일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미 입력된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시에서 시간표, 네, 요일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2교시에 국어가 되고요. 월요일 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수학이고요. 이것도 월요일에 있어요. 자, 4교시 땐 영어고요. 이것도 화요일에 있어요. 이건 화요일로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 누르면서 따옴표, 작은 따옴표, 컨트롤 누르면서 작은 따옴표는 바로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걸 입력할 수가 있고요. Alt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로 가는 거 눌러주면 이 셀에서 연속된 셀에서 입력된 내용을 보여주죠. 수학 입력할 거야. 그리고 Alt 방향키 눌러서 얘는 화요일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자전거 시트에서 몇 개만 우리가 복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A1부터 우리가 I15까지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자, 시트 G2번에다가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경계선에서 더블 해주면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몇 개의 행만 한번 숨겨보겠습니다. 5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또 10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자, 2개 하나 더 해볼까요? 14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가 숨겼을까? 1, 2, 3, 4, 5가 빠졌죠? 그럼 5가 숨겼구나. 6, 7, 8, 9, 10이 안 보이죠? 그래서 10이 숨겼구나. 11, 12, 13, 14, 14가 안 보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명예 숨기기를 했어요. 자, 드래그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사를 한번 해주고요. 네. 자, 시트지에다가 새로운 시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어떠세요? 숨겨진 행들도 다 따라와 버렸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숨겨지는 게 우리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네,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숨길 행은 좀 색깔을 칠해 볼게요. 조금 구분이 안 다니까. 자, 파랑색으로 우리가 숨기기를 해놓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또 10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자, 14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 복사를 해서 가져온 것이 이제 확실히 보기 위해서 얘를 한번 지웠다가 다시 한번 네, 드래그해서 복사 해주고 시트지에서 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할 거예요. 했더니 이게 숨겨놓은 것들도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건 좀 빼고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시트 위에서요. 자, 이렇게 영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4, 5, 5하고 10하고 14가 지금 숨기기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홈에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옵션으로 갑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선택합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요. 복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복사. 자, 시트지 옮겨갑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을 눌러주고요. 자,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숨겨놓은 데이터는 빼놓고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